여러분, 부동산이 불길하다. 이게 너무 고점까지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불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추세는요. 추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이게 추세선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민간 통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를 같이 연합해서 보면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일 부동산 지표는요, 지금 떨어진다에 방점을 두고 지표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101.6입니다. 101.6. 전주 대비해보면 말입니다. 전주 대비해보면 0.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주에는 101.9였다는 거 하잖아요. 101.9. 101.9가 지금 101.6, 10월 셋째 주에는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9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107.2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1.6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기준이요. 100이 기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101.6이니까 아파트를 팔 사람들이 지금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101.6이니까.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팔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 계약하러 가서 그 당시에 계약하러 가서 아유 저 5천만 원 더 올려받아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반면에 매수자 우위 시장 100일 이하로 떨어지면요. 계약 당시에 이거 한 5천만 원만 다운 시켜주시죠. 이러면 팔고 싶으면 다운을 시켜줍니다.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101.6이니까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 절벽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물은 쌓이고 있다.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신고가고 아니면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10월 셋째 주에 101.6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시장이 어떤 분기점에 선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요, 91.5까지 떨어졌습니다. 91.5까지. 10월 18일 기준입니다. 어우, 이거는 100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91.5라는 건 여러분 이게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충격을 주냐고요? 이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수자. 계약하러 가서 계약 당시에 5천만 원만 내려주시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호가 대비 하락해서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호가 대비가 아니라 이전 거래가 대비 하락 거래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 이거는 민간에서 나왔습니다. KB에서 나온 거예요. KB. KB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죠. 분명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을 다 비교했을 때는요. KB 민간에서 조사한 거예요. 서울은 86.1까지 떨어졌어요. 서울은.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변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지표들이 이렇게 갈 거냐? 계속 이 지표들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가는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매도자나 매수자, 부동산 시장의 우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전문가들 입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출 규제를 워낙 심하게 하고 금리 인상까지 계속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불길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이게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해요. 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문제. 원초적인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에요. 서울, 강남의 공급이요. 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간다는 것. 대출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을 지금처럼 묶어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지 모르겠어요. 규제를 세게 하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이 올 수도.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더 그냥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 미국의 테이퍼링까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정책의 오판이 경제 위기도 불러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그만큼 3기 신도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규제 일변도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는데 자칫 말입니다. 자칫. 이게 길어지잖아요. 이게 길어져요. 올 연말까지 길어졌을 때 이게 테이퍼링과 연계가 돼서 우리 경제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전망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불길하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요. 규제 이슈 때문에 모든 게 나타난다. 아직은 그렇게 읽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경제 악재들이 동시에 부딪혀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지금의 대출 규제가 정책 오판이 돼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